이 햄버거는 맛없지는 않다. 됐죠? 시작합니다. 아마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발전 언제 나타나기 시작한다. 스타트. 자, 이제 시작하게 뭐가 자유와 확장 뭐에 관련된 미학에 대한 경험 끊어주고, 그러면 결국 미학에 대한 발전은 동사 옆에 보이죠? 미학이 어떻게 발전했다? 일상생활에서 발전을 했다. 그치? 미학이라는 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접한다. 자, 비록 양보부사절이니까 건너뛰고요. 자, 어떤 가능성? 미학을 뭐 하고 싶으면, 만족감을 느끼고 싶으면 어디에서 느낄 수 있다? Ordinary object and event. 일상생활, 일상 물건에서 느낄 수 있다. 뭐와 재진술? Everyday life. 그치? 평상시에 미학도 느낄 수가 있다. even if 다시 양보부사절 나왔습니다. 중요하지 않죠? 비록 철학적인 입장에선 미학을 모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학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다. 널리 알려져 있는 시인들에게도 평가받습니다. 어떻게? 미학이 어디에서? 그냥 everyday situation, 일상생활에서 뭐가 됐다? recognized, 인정이 됐다라고 누구도 인정해? 시인들도 소설가도. 즉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치? 시인들과 소설가들도 뭐라고 얘기하더라? 비록 철학은 미학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걸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전문가들인 시인들과 누구들? 소설가들도 미학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다. 됐죠? 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 잘 봐. 쌤, 컨베니언트는 우리가 편안하다라고 보통 해석해요. 편리하다라고 해석하는데 왜 확실하다고 해석했죠? 가장 편리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maybe most convenient는 가장 확실한 이란 뜻이에요. 알겠지? 확실한. 네. 즉 가장 확실한 건 누구? 존 듀이라는 작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대. 그럼 집중. 반전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아직은 반전 안 됐잖아. 미학이 원래는 일상생활에서 보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가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미학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누가 인정한다고? 전문가였던 시인들과 누구? 소설가들이 인정해. 그럼 존 듀이는 누구 아니면 누구겠어? 뭐 시인 아니면 소설가겠지. 그치? 근데 존 듀이도 이 작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대. 그럼 여태까지 했던 얘기가 뭐다? 미학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 그러면 그대로 꽂으면 되잖아. 그치? 근데 아까 얘기했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래서 미학이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도 우리가 충분히 뭐 접할 수 있다. 뭐 꼭 예술이라고 해가지고 막 무조건 막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물건 물체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미학을 느낄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뒷문장 읽어봐도 계속 재진술이잖아. 맞지? 근데 그래서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제 정답을 가보려고 하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라고? 미학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다잖아. 맞지? 근데 미학은 어떤 평가를 받아야 돼? 문학적인 전통에만 평가를 받아야 된대. 뭐 이건 당연히 아닐 것 같고. 자, 예술적인 가치보다 뭐를 더 선호해야 된다? 실질적인 가치를 더 선호해야 된대. 아닌 것 같고. 자, 만족감을 얻기 위해 미학적인 경험을 제한시켜야 된대. 당연히 아닌 것 같고. 어떤 예술적인 기술에 관련된 재형성을 지지해야 된대. 일단 아닌 것 같아. 이거 뭐 전혀 상관없는 편지였어. 맞지? 그러니까 미학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해볼 수 있다를 말하고 싶은 거지. 무슨 뭐 기술적인 측면, 뭐 미학을 오히려 미학적인 경험을 제한시킨다든지, 뭐 예술적인 가치보다 실질적인 가치를 더 선호한다든지, 뭐 미학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뭐 전통이 중요하다든지 다 상관없는 단어인데, 근데 아이들이 1, 2, 3, 4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왜 5번을 못 고르냐면 5번도 보면
뭔 말인지 잘 모른다는 거지. 근데 봐. art를 뭘로 싹 바꾼 거야? 미학으로 바꾼 거잖아. 그치? 근데 미학은 우리가 어디에서 느낄 수 있다고? everyday life에서 느낄 수 있다고. 맞지? 근데 separation은 뭐야? 분리지. 즉 여기까지만 보면 미학을 일상생활로부터 분리시킨다는 일상생활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지. 근데 분리를 시키자는 게 아니라 분리를 반대한대. 그럼 분리를 반대한다는 거 뭐 한다는 얘기야? 희서야, 분리를 반대하는 거 뭐 한다는 얘기야? 합친다는 얘기잖아. 알겠어? 즉 이게 그냥 천천히 주장합니다. 삶으로부터 일상생활로부터 미학이 뭐가 됐다고? 그냥 릴레이션, 뭐 연결됐다 라고 하면 누구나 다 정답 고르죠. 그치? 그치? 미학은 일상생활과 연결이 됐다 라고 하면 너무 쉬우니까 미학은 일상생활로부터 분리되면 안 된다. 그게 똑같은 말이잖아. 지금 알겠어요? 미학은 일상생활로부터 분리되면 안 된다. 그럼 분리시키지 말란 얘기잖아. 그치? 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알겠죠? 됐죠? 네, 이 정도 풀 수 있습니다. 네, 차근차근 하다 보면. 네, 자, 33번. 아까 얘기했지? 굉장히 좋은 문제. 네. 아까 한번 설명했지만 한 번만 더 설명할게. 포인트만 잡을게. 인간만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도덕적인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좋은지 나쁜지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누군가가 도덕적으로 좋다 나쁘다는 당연히 그들 스스로 도덕적인 행위자가 돼야 되는데, 즉 도덕적인 행위자가 되려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장점을 가지건 도덕적으로 부족함을 가지건 결국 이 장점 단점 전부 다 뭐에 의해서 기준 잡는다?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됐지? 즉 우월하거나 아니면 반대거나, 즉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열등하거나, 이것도 결국 뭐에 대해서 승인받고 뭐에 대해서 인정받다?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적용된다. 그럼 여태까지 했던 말이 계속 뭐야? 도덕적인 기준, 알겠지? 사람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냐 열등하냐는 사람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니까 무조건 우월하고 동물이니까 무조건 열등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도덕적인 기준을 지켰냐 안 지켰냐래. 그러면 당연히 도덕적인 기준이어야 돼. 뭐가? must. 즉 둘 다 뭐에 의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도덕적으로 열등하다, 뭐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도덕적인 기준. 뚜껑은 당연한 거잖아. 예를 들어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또는 뭐 남의 걸 빼앗으면 안 된다라는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 그치?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니까 나는 무조건 우월하가 아니라 내가 인간이어도 그 도덕적인 기준을 안 지키면, 내가 남의 물건을 뺏는다든지 남을 때리면 나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거야 열등한 거야? 열등한 거야. 지금 이해됐어요? 근데 내가 뭐 동물은 아니지만 내가 어쨌든 도덕적인 기준을 잘 준수하면, 남의 거 뺏지 않고 뭐 때리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그러면 나는 뭐 할 수 있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누가 봐도, 그러니까 다른 거 너무 말이 안 되지. 그렇다면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데, 도덕적인 위대함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뭐 전혀 상관없고요. 도덕적으로 남들이 부족해도 동정심을 가져라. 말이 안 되죠. 그치? 이해되시죠? 자, 도덕적인 가치에 동의해야 된다. 이상하고요. 도덕적인 우월성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상하고요. 도덕적인 기준의 응용, 적용 범위에 속해 있다. 뭐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열등하다는 도덕적인 기준의 응용,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정답 5번. 됐지? 단어 문제였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4번만 하고 교재진도 나갈게요. 이거 아까 플로우 문제 했고, 그치? 뭐 순서 문제는 뭐 이건 뭐 쉬웠던 거니까 뭐 맞췄을 것 같고. 자, 얘도 연결어만 갑니다. AI가 잠깐 가만히 있어 침묵을 지켜.
이게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마치 AI가 인간틱하다라고 확신하는데 도움이 된대. 아, AI도 인간과 연관성이 있구나. 즉 AI에게 뭔가를 물어봤는데 AI가 잠깐 가만히 있어. 침묵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한다? AI가 약간 인간스러워. 그치? 그래서 짧은 기간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석한다? 얘 지금 생각하려고 가만히 있는 거구나. 마치 누구처럼? 인간처럼. 즉 AI가 약간 프로즈 정지되었다는 건 인간처럼 thinking 생각 중이구나 인데 잘 들어.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봐. 이 단어 여러분들 진짜 꼭 놓치면 안 돼요, 절대. 이게 무슨 뜻이죠? 아, 뜻을 몰라? 아니, 뜻 정도는 아니잖아. 착각, 환상, 뭐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잘 봐. 이게 빈칸 문제가 아니라 주제 문제라고 한번 쳐보자. 작가는 AI가 가만히 있는 게 마치 인간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반대하는 거지. 왜?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 착각이라고 표현했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만약 진짜 작가가 AI가 가만히 있어. 잠깐 침묵하고 있어. 그러면 우와 쟤도 AI도 진짜 인간 같아. 인간처럼 지금 잠깐 생각 중인가 봐. 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단어를 안 썼겠죠. 근데 이걸 뭐라고 했어? 마치 AI가 기계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를 착각을 더 reinforcing 강화시킨대잖아. 됐니? 자, 그래서 사람들은 AI가 가만히 있을 때 뭔가 얘가 생각 중이구나 라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AI가 인간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AI가 실수한 거야. 잘못 처리한 거죠. 그치? 아, 이거 똑같은 표현을 했네. 네. 풀로 바뀌었으니까. 됐지? 아시겠죠? 즉, AI가 뭔가 가만히 있다라는 건 AI가 무언가를 잘못 처리했다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야. 알겠니? 됐죠? 내가 제미나이에게 김영태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제미나이가 대답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제미나이도 사람처럼 김영태 뭐하는 애일까? 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가 아니라 고장났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됐니? 일을 잘 처리 못한다는 얘기잖아.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AI가 뭐하기 시작했다라고 잘못 생각한다? AI가 띵킹한다라고 잘못 생각한대. 그러나 AI가 가만히 있는 건 그냥 우리가 라고 의미 없이 소리 내는 거일 뿐이야. 즉 우리는 AI가 띵킹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AI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렇다면 AI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가만히 있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다라고 AI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니야. 됐지? 그래서 정답은 4번. 됐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립구조 계속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치? 네, 조금 짜증나는 문제이기는 했어요. 알겠니? 네, 그래서 요거 단어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면 쌤이 어제는 이제 고2 애들 요거 수능 이거 수능 설명했는데 뭐서 이렇게 까마귀가 뭐야? 잘 따라하지? 똑같지? 못 찾겠다. 아무튼 일루전 착각 중요한 단어다. 됐죠? 네, 교재 피세요.
자, 교재도 빈칸 추론 나갈 건데 일단 숙제했는지 볼까? 희서 숙제 안 냈네. 너만 안 냈다. 오. 숙제 안 냈는데? 안 냈어. 미제출인데? 낸 거 같아? 하긴 했어? 하긴 했어? 잘했어. 네. 류한비. 진짜 열심히 풀었어요. 잘했어. 자, 그럼 돼. 용우야. 성의 있게 풀었어? 좀 급하게 풀었어. 윤신도. 그래, 다 이렇다니까. 이게 되게 뭐 열심히 풀었으면 됐어. 응,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너네도 뭐 틀리려고 뭐 틀린 건 아니겠지. 자, 볼게요. 자, 빈칸 추론 오답률 높은 것만 할게요. 22번 P입니다. 22, 23, 24만 할게요. 세 문제만. 네. 다음 주 복습 시험 봅니다. 공부 없어요? 오늘은 그러면 제시는 한 명도 없네. 단원 다 패스했기 때문에 축하해요. 네, 자 볼게요. 1번이 아니라 22번. 자, 뉴스는 텔레바이즈. 텔레바이즈 무슨 뜻이죠? 텔레비전의 뜻이야. 그치?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무슨 뜻이냐고. 텔레가 뭐야? 텔레. 기부죠. 그치? 준대. 근데 어떻게 주는 거야? 보이게끔 시각적으로 전달. 알겠니? 이해돼? 그럼 우리가 텔레폰이 뭐야? 전달. 뭐를? 소리를. 전화. 알겠어? 안녕? 됐니? 네. 자, 그래서 시각적인 형태야. 그치? 그래서 뭐일 뿐만 아니라 주제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 나롯니 버릇 쏘니까 일단 최소한 뭐는 아니야? 빈칸은 얘는 아니죠. 그치? 왜? 영태는 햄버거 먹을 뿐만 아니라 햄버거도 먹었다. 일단 이건 아니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다시, 영태는 햄버거를 먹을 뿐 아니라 모두 먹었다. 그럼 최소한 햄버거는 아니어야지. 뭐 피자를 먹었다라든지 뭐 라면을 먹었다든지. 이해되세요? 영태는 햄버거를 먹을 뿐만 아니라 햄버거도 먹었다. 이건 아니잖아. 자, 그러면 결국
뉴스는 어떤 발표 스타일이야. 근데 굉장히 attention 중요합니다. 긴장이 아니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뭐 사이에? 교육적인 목적 사이에도 중요하고 또한 흥미를 끼치는데도 중요하대. 뭐가?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이. 됐니? 그래서 현재 프로그래머들은 종종 너무나 시리어스, 심각하거나 너무나 규칙적인 톤에 고수되어 있는 반면에 사실 진짜 더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뭐를 채택한다? 오히려 딱딱하고 규칙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친근하고 더 가볍고 더 재밌는. 됐니?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 우리는 초대받습니다. 뭐를 초대받아? 이런 특별한 새로운 방식의 아이템을 어떤 관점에서 average person in the street, 그냥 거리의 평균 일반 인간들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입장에서 관점에서도 굉장히 특별하구나. 실제로도 현재 뉴스는 어디에 의존하냐면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빠른 편집 기술에 의존한대. 그리고 뭔가 플래셔, 반짝반짝 빛나는 프레젠테이션 스타일, 뭐를 포함해서 로고, 자막, 소리, 빠른 비주얼 커트. 됐니? 그리고 새로운 리더를 위한 스타 퀄리티까지. 여기까지 읽어도 사실 답은 나와. 즉 뉴스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들이, 인기 있는 프로그래머들은 이거를 한대. 근데 얘네가 뭐 하는 애냐면 여기에 의존을 한대. 근데 왜 의존하냐면 이렇게 보이려고. 그러면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편집이 필요하대. 그치? 즉 뉴스는 더욱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야 돼. 너무 딱딱하면 안 된대. 그치? 친근하게 다가가고 좀 더 라이트하고 좀 더 인터레스팅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편집 기술이 필요하다. 어떤 편집 기술? 뭐 자막을 띄운다든지 뭐 소리를 낸다든지. 내 말 이해되세요? 그 여러분들은, 내가 어제도 얘기했더니 또 너무 약간 옛날 얘기 같아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TV 프로그램에, 쌤이 니네 나이 때는 TV 프로그램에 자막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막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외국 영화 볼 때, 미국 영화 볼 때 영어니까 한글 자막, 그 자막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보통 뭐 TV 예능 같은 걸 보면 뭐 갑자기 막 밑에 막 띠용 막 이러면 밑에 띠용 막 자막 나오잖아. 그 다음에 뭐 애가 뭐 만약에 막 애가 막 어리버릴까? 그러면 애가 막 이러고 있어. 뭐 그러면 밑에 뭐 자막 뭐라고 달려? 뭐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뭐 이런 거 뜨잖아. 지금 이해되시죠? 근데 그런 게 없었다고, 나 때는. 다 소리만 들렸어. 이 표정들이. 흑백 TV는 아니야. 흑백 TV, 칼라야, 칼라인데. 여튼. 자, 그래서 결국 뭐가 필요하다? 이거는 거꾸로 빈칸이 여기 뚫렸으니까 거꾸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 되잖아. 맞지? 뉴스는 뭐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너무나 경직되고 딱딱한 게 아니라 뭔가 더 흥미롭고 가볍고 재밌어야 된대. 근데 이러려면 뭐에 의존해야 되냐면 편집 기술을 잘 활용해야 된대. 어떤 편집 기술? 뭐 자막을 띄운다든지 뭐 로고를 띄운다든지. 그치? 그러면 정답 1, 2, 3, 4, 5번 중에 뭐예요? 그래, 소리도 나야 되고 자막도 띄워야 되고. 그치? 정답 5번. 네, 여기 있죠? 자, 전통적인 디스플레이 기술 전혀 상관없고요. 그치? 최근에 이슈에 관련돼서만 다뤄야 돼. 전혀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아까 뉴스는 사람들이 좀 더 재밌어야 좋아하니까 막 자막도 띄우고 모두 띄우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보기 위해서 하라는 거지, 뭐 전통적인 기술을 자꾸 사용하라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이슈에 대해서만 다루라는 것도 아니잖아. 맞니? 그 다음에 3번 교육적인 목적만 해야 된대. 아니죠. 이런 말 없었어.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된 뉴스의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이러면 뭐야? 자막 넣지 말란 얘기잖아. 4번은 완전 반대예요. 됐니? 그래서 소리도 나야 되고 시각적으로도 플래시 번쩍 보여야 되고. 됐니? 네. 그래서 5번. 자, 23번 갈게요. 23번은 얘들아 내가 요거 조금 힌트를 줄게. 힌트를 줄 테니까 뭐 맞춘 애들도 있겠지만 좀 더 차분하게 한번 해봐. 알겠지? 자, 이건 이 빈칸 문제는 한 번도 반전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반전되지 않았거든. 그냥 재진술이야. 재진술.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계속해. 처음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서 힌트를 찾기보다는 위쪽에 있으니까 요 부분에 뭔가 요 부분과 동일한 표현들이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알겠니? 그 동일한 표현들이 물론 단어가 똑같지는 않겠지, 그치? 의미가 같은 단어들을 조금 찾아서 그래서 여기에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이거 할 줄 알아.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자, 볼게요. 자, 하이라이트만 칠게. 잘 봐. 자,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요인들을 발견했대. 근데 이 중요한 요인들이 뭐냐면 결국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래. 그치? 뭐에 관련된? 공유지와 관련된. 그럼 봐봐. 쌤이 왜 여기는 하이라이트를 안 칠 것 같니? 기억나? 주석이 달린 단어는 지문에서 중요하지 않단 얘기야.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너희가 이 정도 문제를 풀어야 우리 대학교를 올 수 있어 라는 기준은 결국에 너희가 이걸 알아야 풀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거 아는 애들은 우리 대학 보내줄게. 너 모르는 애들은 아직은 뭐다. 1년 더 준비하고 와. 이런 개념이잖아. 근데 그걸 반대로 따지면 단어를 줬다라는 건 결국 이건 몰라도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알려줄게 란 뜻이야. 지금 이해되시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해결책을 발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그 해결책이 뭐냐면 결국 그 어떤 규칙을 사용하거나 케어하는 분야에서 뭐다? 그렇지. 권리를 무조건 가져야 된대. 잠깐만. 자, 그러면 어떤 권리라면, 자, for that reason, 그러한 이유로. 그럼 그러한 이유가 뭐겠어? 이 권리, 어떤 권리? 빈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된대. 그러면 빈칸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이유로서 사람들은 뭐를 해야 돼? 모니터를 하고 컨트롤을 해야 돼. 됐지? 그리고 이 단어도 아까 주석으로 달렸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알겠니? 위임을 해야 된대. 뭘 위임해? 중요하지 않아. 됐어? 즉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권리? 모니터할 수 있고 그리고 컨트롤, 통제할 수 있는 권리래. 누가? 자기 사용자들이. 됐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이야. 됐니? 뭐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에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관점이 우리가 잘못된 관점을 정말 직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대. 됐죠? 즉, 이 말은 어떤 해결책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 서로 비교를 해봐야 돼. 그리고 유저가 자신들의 책임도 가져야 된대. 즉, 이제 결론 나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주장은 결국 민주주의 결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건 실제 유저가 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접근이 가능해야 된대. 뭐를 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이해됐어요? 그래야만 자 어떤 게 가능해진다? 유저들이 자신들의 규칙을 뭐 할 수 있어? 디바이즈, 즉 수정할 수 있고 고칠 수가 있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봐봐 얘들아. 사실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간단했어.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모니터해야 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된대. 그래야만 해결이 된대. 지금 이해돼? 즉 이러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 접근이 돼야 된대.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다고? 수정도 돼야 된대. 그럼 봐.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실제로 유저가 수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고칠 수도 있어야 되고
컨트롤 통제할 수도 있어야 되고 모니터 감시할 수도 있어야 되고 억세서 접근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내 말 이해돼? 그럼 여기 나온 단어 5개를 다 종합해보면 모니터, 컨트롤, 억세스, 그다음에 디바이스 이런 거 다 뭐야? 이거 단어 다 합치면 무슨 뜻이야? 결국 얘가 뭐 하라는 거야? 스스로 참여하라는 거잖아. 스스로 참여해서 고쳐도 보고 바꿔도 보고 통제도 해보고 접근도 해보고 됐니? 그러면 요 단어의 다 공통 분모가 개인이 다 가지라는 거야? 아니죠. 그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원을 충실히 사용하라는 거야? 아니죠. 그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자유롭게 접근해라. 그나마 4번이 약간 매력적인 오답이었는데 왜 답이 안 되는지 이제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적절하게 분배해야 된대. 뭐를? 자신들의 이점을 분배하래. 뭐 쉐어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치? 그러면 자, 결정을 함에 있어서 참여를 해라. 뭐를 하기 위해? 그 원래 있던 규칙을 바꾸기 위해. 그러면 1번이 완벽한 정답인 이유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봐. 규칙을 바꾼다는 건 뭐 하는 얘기야? 규칙을 수정하고 교정할 수 있어야 되며 그 규칙에 접근도 가능해야 되고 그 규칙에 모니터도 해야 되고 잘 되는지 그 규칙을 통제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결국 자기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네. 그러면 매력적인 오답을 접근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4번은 왜 안 돼? 그러면 4번도 얼핏 보면 뭐 공공의 자원에 뭐 자유롭게 뭐 접근을 뭐 해야 된대요. 자유롭게 접근이 필요하대요. 뭐가 틀렸지? 이런 걸 무슨 오류? 지역적 오류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 결국 유저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컨텐츠가 내가 이거를 사용하는데 이거를 뭔가 더 베러하게 만들고 싶으면 그냥 멀리서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확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뭔가 좀 잘못됐다면 좀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내 말 이해돼? 즉 자기의 것을 하라는 얘기지 공공의 자원에 접근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제 말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지? 알겠죠? 범죄지 이러면 남의 거 왜 건드려? 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한 번도 플로우가 바뀌지 않았어. 그치? 그냥 계속해서 해결책이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 권리만 가지면 돼. 어떤 권리만 가지면 돼? 모니터 할 수 있는 권리, 컨트롤 할 수 있는 권리, 억세스 할 수 있는 권리, 디바이스 할 수 있는 권리. 즉 스스로 뭔가 규칙을 바꾸기 위해서 참여해야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4번. 자, 이것도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자, 24번 대표적인 이것만 하고 끝낼게. 역접이죠. 무슨 구조? 대표적인 대립구조. 됐죠? 자, 그럼 시작한다. 는 어디에서 중요해? 과학에선 중요하대. 왜? 과학에서는 이것 때문에 발전됐대.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서는 어떤 걸 자꾸 추구해야 돼? 정확성을 추구해야 돼. 대립구조 두둥. 그건 누구 얘기고? 과학 얘기고. 알겠습니까? 과학에선 당연히 정확성이 중요하겠지. 물이 100도에서 끓는 거지. 누구는 99도에서 끓는다 그러고 누구는 98도에서 끓는다고 누구는 97도에서 끓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 됐니? 그러나 역사는 오히려 뭐 하려면 proliferation. 자, 우리 서로 단어도 라인 맞춰줄게. 얘와 얘가 완벽한 대립구조고. 됐니? 그렇다면 주체만 달라야지 나머지 라인들은 똑같아야 되거든? 지금 이해되세요? 다시 주체만 다른 거야. 역접이라는 개념은. 자, 과학과 역사가 다르기는 한데 그럼 나머지까지 다 달라버리면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지금 이해되세요?
과학이 발전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고 역사가 뭐 하려면 역사도 똑같이 발전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 이래야 대립구조가 형성되지.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면 과학이 발전하려면 뭐가 중요하다? 정확성이 중요하대. 그럼 반대로 역사가 뭐 하려면 발전하려면 뭐가 중요해? 다른 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요 프로리퍼레이션이 확장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윗문장의 뭐와 똑같은 말이야? 프로그레스 발전이죠. 과학이 발전하려면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역사가 발전하려면 다른 게 필요합니다. 그럼 역사가 발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너무 친절하잖아. 나대이 법비로 묶어줬다 야씨. 빗금 그면 되잖아. 그치? 나대이 법비래. A가 아니래. A는 아니야. A가 아니라 그럼 뭐래? B래. 그치? 즉 역사는 정확성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의 생산이 중요하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역사는 됐지? 즉 역사적인 통찰력이라는 건 또 나대이 법비 한 번 더 나왔다. 뭐가 아니라 이전의 옵션으로 맞춰놓고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뭐다? 오히려 많은 가능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퍼지는 거래. 그러니까 이런 거 목에서 많이 다뤄서 이제 잘 들어? 미시적 거시적인 개념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매크로 마이크로인데 과학은 어떤 결론을 하나를 맞춰놓고 그거를 위해서 도달하는 거야. 지금 이해돼? 그 진리를 찾기 위해. 이해됐어요? 근데 역사적인 측면에서 뭐 하나 정해놓고 한 가지 의견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는 뭐가 더 중요해? 더 다양한 의견들이 더 중요하대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역사적인 측면 왜? 누구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누구는 뭐 예를 들어 어떤 위인에 대해서 뭐 정조대왕이라고 치자? 세종대왕은 너무 넘사벽이니까 정조대왕에 대해서 누구는 굉장히 이 사람이 잘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누구는 너무 약간 대동법 너무 과하게 시행돼가지고 오히려 막 사람들이 막 더 먹기 살고 힘들어졌다라는 의견들도 있는 거잖아. 지금 역사는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거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지금 내 말 이해되지? 그러니까 역사가 마치 과학처럼 과학은 뭐야? 딱 한 가지의 truth만 존재하잖아. 물은 백도에서 끓어. 됐니? 지구에는 중력이 존재해. 됐어? 태양은 지구 중심으로 돌아. 이렇게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역사는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인물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 나폴레옹은 100% 무조건 나쁜 놈이야. 뭐 누구는 100% 무조건 좋은 사람이야. 다 선거 안으로만 우리가 다뤄? 아니지. 그치? 지금 이해되세요? 물론 이제 100% 악인들도 있기는 하지. 뭐 히틀러 같은 새끼들은. 그치?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역사는 바라보는 관점들이 좀 다르잖아요. 누구는 뭐 좋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누구는 좀 나쁘게 바라볼 수도 있고 그 얘기야. 그래서 역사는 뭐가 아니라 한쪽에 이 사람은 무조건 착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한쪽의 진실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뭐다? 그렇지, 가능한 한 많은 견해의 폭발. 그러니까 폭발이란 게 뭐야? 많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됐죠? 됐지? 자, 그러므로 이제는 착각을 버려야 돼. 그럼 어떤 착각이야? determinacy, precision, 즉 이런 정확성과 결정성만이 새롭고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착각. 지금 이해됐어? 아까 착각 나왔지? 그럼 얘는 누구 거야? 과학에서 중요한 거지. 그럼 주제 갈게. 최소한 이 지문에서 작가는 과학 쪽을 편들고 있어, 역사 쪽을 편들고 있어. 두 가지. 일단 예루살렘이라고 썼잖아. 이걸 버려야 된대잖아. 그러니까 과학편이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 무게중심은 왼쪽보다 오른쪽, 위에보다 밑에 있다니까. 만약에 작가가 아닌데 나는 과학이 훨씬 더 좋은데 중요한데 한쪽으로 정해놓고 그냥 막 달려가야 되는데 를 말하고 싶었다면 처음에 과학이 어쩌고 한데 그러나 역사가 이럽니다. 즉 덫의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썼겠어? 역사는 뭐 어쩌고 뭐 다양한 의견들이 뭐 존재하는데 그러나 과학에는 뭐가 중요하다? 하나의 진실만을 찾는 정확성이 중요하다라고 글을 썼겠죠. 지금 이해되세요?
이런 거 얘들아 되게 중요해.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차이 나는 거야. 알겠어? 명심하세요. 나중에 뭐 중학교 내신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르다니까. 실제로 니네가 뭐 1등급 나오냐 2등급 나오냐 이거는 되게 작은 차이야. 됐지? 그래서 이런 걸 뭐 해야 된다?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걸 버려야 돼. 이게 당연히 네거티브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입장에서는 대립구조였던 역사 입장에서는 뭐를 안 좋게 생각하겠어? 역사 입장에서는 뭐를 안 좋게 생각해? 다양한 의견들을 안 좋게 생각해? 아니지. 역사 입장에서는 대립구조였던 과학 쪽의 측면을 의문을 제기하겠지. 그치? 아까 과학 쪽이 뭐였는데? 정확성.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 들어가야 돼? scientific과 관련된 표현 들어가야지. 그럼 scientific과 관련된 단어 뭐야? 역사 아니고요. 그치? 확실성과 정확성. 정답 2번. 됐니?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